아마 올해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작년까지 꽤 이슈가 컸다가 잠깐 잠잠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건데 이거 최근에 조용히 시행되기 시작한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채 돌아다니는 차들도 포착되고 있고요. 말로만 나오던 게 드디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부착된 모습을 보니 새롭기도 하면서 이미 시행이 되긴 했지만 우려되는 것도 없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사진부터 쭉 볼까요? 지금부터 보시는 건 합성한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포착된 사진들입니다. 우선 이건 G90입니다. 신형 G90에 부착된 모습인데 생각보다 이질감이 크지 않죠?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을 봐서 그런지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부착된 모습입니다. 얘도 그렇게 이질감이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GV80 쿠페에 부착된 모습인데요. 디자인이 극적인 차에 부착돼서 그런지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입차도 볼까요? 이건 신형 E클래스에 부착된 모습인데 얘는 또 차 색깔하고 잘 어울려서 그런지 연두색 번호판이 주는 느낌이 그리 부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다른 색깔 E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저 차 법인차네 신고해야지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런 긍정적인 느낌들이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한창 시끄러웠다가 잠깐 잠잠했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이미 작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 예고가 된 바 있고요. 본격적인 제도 운영은 12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알려진 내용을 좀 보완하자면 법인차뿐만 아니라 관용차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관용차라는 건 뭔가요? 보통 직급이 높은 사람이 타는 차를 뜻하죠.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를 뜻하기도 하는데 소유주는 국가, 지자체, 관공서 또는 기업체 같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원수, 총리, 고위직 공무원, 고위 임원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를 일반적으로 관용차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도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국회의원이 타는 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회의장하고 국회 부의장은 관용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타는 차는 원래 관용차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왜? 소유주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이유는 뭔가요? 취지는 간단했습니다.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한 거였잖아요. 법인차라는 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라고 있는 건데 이걸 업무가 아니라 사적으로 이용하고 취지에 어긋나게 이용하면서 탈세하는 걸 막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비싼 차를 법인차로 그리고 이걸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쓸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싸면 비쌀수록 법인차 비율이 높다는 게 컸죠.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수입차 쪽에서 이런 게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1억 원 이상 수입차 중에 법인차 등록 순위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레인지로버를 제외하면 상위 5위 모두 벤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 비율이 절반 정도 되거나 그 이상인 걸로 나타났고 3억 원 이상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전체 925대 중에 법인차 비율이 80%를 넘었고요. 브랜드별로 보면 롤스로이스는 87.6%, 포르쉐는 72.2%, 벤츠는 84.8%, 람보르기니는 무려 92.1%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최신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도 가져와 봤는데요.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4,950대였고 이건 수입차 전체 판매량이 40%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1억 원이 넘는 법인 수입차는 절반에 가까운 44,626대에 달했습니다. 브랜드별로 법인차 비율을 보면 람보르기니는 전체 판매량 중에 90.3%가 법인차였고 롤스로이스는 87%, 벤틀리는 75.4%, 마세라티는 71.8%가 법인차였습니다. 물론 국산차도 비싼 차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언급하자면 G90은 법인차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다만 G80이나 K9은 생각보다 법인 비율이 낮았습니다. G80은 법인차 비율이 30.4%, K9은 31.4%였거든요. 연두색 번호판은 일종의 낙인 효과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회문화 용어인데요. 연두색 번호판이네. 그런데 람보르기니 이거 탈세범이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슈퍼카 혹하지 말아라.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명의다. 이건 누가 봐도 낙인 찍기죠. 낙인을 찍는 목적은 뭐였나요? 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된 금액이 늘어나면 뭐가 좋냐? 연간 법인세를 내야 할 과세 표준이 줄어듭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유류비랑 차량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건 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적으로 법인차를 이용한다는 논란이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나선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 차량이거나 이전에 등록된 차를 중고로 양도받는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이거나 리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관용차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차 가격도 8천만 원을 넘어야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런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은 거죠. 자, 8천만 원 이상으로 가격 기준을 정해버린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린가요? 그랜저나 K8 아니면 5 시리즈나 E클래스는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이전하고 동일하게 사각지대에 있다는 소리죠. 말 그대로 8천만 원 아래인 차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개인 사업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애초에 낙인을 찍는 이유도 따가운 눈처리를 받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즉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건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법인차를 소유한 차주가 해야 하는데 정작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상징적인 번호판이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한 회사의 오너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심지어 8천만 원 이상이면 죄다 고급 국산차나 수입차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들도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수입차나 고급차인데다가 과시할 수 있는 표시까지 되어버리니 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게 맞냐 이거죠. 무엇보다 번호판 색깔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이 번호판을 단 차들이 업무용 차를 사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벌금 같은 불이익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다는 게 문제죠. 예컨대 주말에 호텔이나 골프장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를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걸 사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아니, 업무 때문에 미팅 일정이 있어서 골프장에 온 건데 이게 어떻게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까? 가뜩이나 주말에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당신이 담당 공무원이죠. 밀어 넣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쩔 거냐 이거죠. 이렇게 차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이 차주들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연두색 번호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장기 렌터카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법인 사업자들이 번호판 색깔 변경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어차피 법인 사업자들은 본인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양 뽑는 거 옵션도 꽉 채워서 8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일이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즉 경각심을 느끼고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작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란 거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들도 같이 보완되어야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법인차 운행 기록을 철저히 기록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증하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특히 통근을 하거나 휴가 때 차를 이용하거나 배우자가 사용하는 것도 아예 금지시켜 놓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 이걸 위반하면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해 버린다고 합니다. 영국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차주 마음이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긴 해도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변화의 시작을 번호판 색깔로 줬으니 나머지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8천만 원 이상으로 가격 기준을 정해둔 거 이것도 맞나 싶습니다. 그랜저부터 K8, G80, K9, 5 시리즈, E클래스 이런 차들도 8천만 원 아래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출퇴근 금지 조항이라던가 배우자나 자녀같이 회사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걸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완된다면 완벽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정책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우려된다면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점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 더욱 완벽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